안녕하세요. 투자하는 행복을 공유하는 투행입니다. 오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박찬대가 불붙인 1주택 종부세 폐지, 20년 만에 탄력. 조선일보 신수지 기자의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는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정치권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도 관련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부세 폐지로 인한 부작용과 조세 형평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입니다. 종부세 면제에는 가격과 면적 등을 고려한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주택시장에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둔촌주공 공정률 89%에도 삐걱, 입주 이상 없을까? 아이뉴스 24 송대성 기자의 기사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장으로 지목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준공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강동구는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9%로 올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년 전에는 공사 중단, 내부 갈등 등으로 우려가 있었습니다. 강동구는 조합과 시공사 간의 협약을 촉구하고 정상적인 준공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이러한 지연이 조합과 시공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따라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년 새 중소형 아파트 25만 가구 줄었다. 짙어지는 품귀 현상. 파이낸셜 뉴스 김서연 기자의 기사입니다. 최근 5년 사이 중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이 25만 가구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적인 공급 부족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소형 아파트 공급량의 감소는 전체 공급 규모의 위축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재건축 사업과 사업성 이유로 중소형 아파트 공급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중소형 아파트가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지난 3월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중소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당첨 기회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는 중소형 단지 공급이 이어지며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형 아파트의 쾌적함을 강조하며 중소형 단지가 향후에도 오랫동안 인기를 누리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구, 부산, 경상권 새 아파트 절반이 빈집, 입주율 57%로 7년 만에 최저. 뉴시스 홍세희 기자의 기사입니다. 10일에 발표된 주택산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의 입주율이 4월에 5.0%포인트 하락한 63.4%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수도권의 경우 3.0%포인트 하락한 77.6%, 5대 광역시는 8.4%포인트 떨어진 62.5%로 나타났으며 대구 부산 경상권은 57%로 2017년 6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산연의 노희순 연구위원은 수도권 외곽 지역의 분양가격 상승과 은행 대출 금리 인상에 따른 관망세로 인해 입주율이 낮아진 것으로 해석되며 미입주 원인은 주택매각 지연과 세입자 미확보가 주를 이뤘습니다. 4월 대비 5월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는 전국적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수도권은 하락하는 반면 광역시와 도지역은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세대란 수급지수 2년 5개월 만에 100 돌파. 문화일보 김영주 기자의 기사입니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지수가 2021년 11월 이후 2년 5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100을 돌파했습니다. 이로써 서울의 전세 수급지수는 전세난 극에 달한 2020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다시 공급자 우위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전세를 찾는 수요자가 늘고 전세 매물이 줄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사이트 아실에 따르면 서울 전세 물건은 최근 1년간 2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법이 오는 8월에 4년째 시행되면서 전세 시세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업 관계자들은 향후 4년간 보증금을 올리기 어려워지므로 현재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6억 미만 아파트 어디 없나요? 강북 중소형도 9억 원 훌쩍. 뉴시스 홍세희 기자의 기사입니다. 올해 1분기에는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11억 9,598만 원으로 상승하면서 중저가 아파트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북 지역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6억 6,721만 원으로 높아지면서 이러한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중 6억 원 미만 거래 비중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중저가 아파트 비중도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9억 원 이상에서 15억 원 미만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중저가 아파트 거래는 강남 지역과 중저가 위주의 지역으로 양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구와 중저가 위주의 성북구에서 최고가 경신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홍대선 심해 통과, 서울 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 청신호. 아이뉴스 24 송대성 기자의 기사입니다. 서울과 경기도를 잇는 수도권 광역철도인 대장홍대선 건설 사업이 최근 민간 투자 심의를 통과하여 내년 착공에 들어가고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장홍대선은 부천시 대장신도시에서 홍대 입구역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20km로 예상됩니다. 또한 청라 연장선은 대장홍대선의 대장신도시에서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게 될 예정이며 2030년까지 제4차 국가철도망구 축계획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인천시는 서울 2호선 청라 연장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인천 계양구를 포함한 서울 인접지역의 교통개발 호재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장홍대선과 서울 2호선 청라 연장선의 확정은 인천 계양구의 부동산 가치를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요 제일 많은데 5월 서울 분양 일반 물량 1000가구. 2대12 이윤아 기자의 기사입니다.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번 5월은 전국적으로 약 38,638가구의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는 일반 분양 물량이 800여 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양입니다. 이번 달 서울 분양 아파트는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그란츠 리버파크,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5월 셋째 주에는 서울에서 분양이 예정되어 있지 않고, 이는 전국적으로는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힐스테이트 가장 더 퍼스트, 라엘에스 등에서 분양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서울에서의 일반 분양 물량 청약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분양에서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곳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10대 건설사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나타났습니다. 이 아파트 왜 이렇게 비싸? 1년 만에 분위기 확 달라졌다. 한국경제 이인혁 기자의 기사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의 미분양 물량은 최근 3월에 968가구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소형주택의 미분양 규모가 줄어들었는데, 전용 면적 40에서 60제곱의 미분양은 2월에 비해 59가구 감소한 404가구로, 초소형인 전용 40제곱 이하 미분양도 최근 한 달간 14가구 줄어 369가구가 되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용 60에서 85제곱의 미분양은 147가구에서 170가구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또한 서울에서는 남구로역 동일 센타시아와 같은 단지도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 전체의 미분양 규모는 1월에 비해 3월에 37% 증가한 8,340가구로, 평택 지역에서는 화양지구와 가재지구 등에서 총 5개 단지가 공급되었지만 청약 경쟁률이 1대1을 넘지 않는 등 수요가 낮은 상황입니다. 지역적인 입지와 가격 문제가 미분양 현상을 촉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평택 지역에서는 GTX 호재가 있는 반면 평택 원도심이나 안성 지역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미미하여 수요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부동산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